다음 우리 볼 주제는 유리함수고요. 지금까지 한 건 유리식이고 이제 할 건 유리함수인데 뭐 보시면 이 유리함수의 정의랄까? x에 대한 유리식이면 유리함수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 유리함수에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근데 여기에서는 그거 빼고 분모에 있는 거 분모에 미지수 x가 들어있는 분수함수만 가지고 언급을 할 거예요. 원래는 이런 애들도 유리함수에 속하는 거지만 이건 나중에 따로 취급할 거니까. 그리고 1차나 2차는 이미 우리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 말고 단원의 이름은 유리함수지만 실제로는 분수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모의 미지수 x도 원래는 차수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1차도 되고 2차도 되고 3차도 되지만 우리가 배우는 건 분모의 차수가 1차인 것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유리함수인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출발을 해볼 거예요. y는 x분의 1.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래프를 조금씩 변형시켜 가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볼 텐데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거거든요. 네,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이거부터 생각해 볼 텐데 y는 x분의 1이기 때문에 분모에 미지수 x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이 x에다가 0은 집어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0분의 1이면 숫자가 안 나올 거잖아, y가. 그래서 x에다 0은 집어넣을 수 없고요. 요 식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분모의 x를 1위로 넘겨보면 x 곱하기 y가 1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y를 도로 밑으로 내려보면 x가 y분의 1이다 이렇게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y도 0이 될 수 없어요. 요거는 이따 역함수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치고 어쨌든 둘이 곱하면 1이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x가 0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y도 0이라는 값은 절대로 갖지 못합니다. 그죠? y가 0이 되려면 x는 도대체 어떤 값을 가져야 돼? 없다고. 그래서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책에서 정의역과 치역이 0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치야 치. 글자 이거냐. 치역은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꽤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유리함수에서. 요거 중요하니까 눈에 잘 익혀두시고 어쨌든 y는 x분의 1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러 가보면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 볼 텐데 만만한 건 역시나 1이니까 x에다 1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럼 y는 1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1이라는 점을 지나가요. 그 다음 뭐 2, 3, 4 이렇게 넣어볼 거예요. x에 2 집어넣으면 y는 2 넣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에요. 3 집어넣으면 3,3분의 1이죠? 4 집어넣으면 4분의 1이에요. 뭐 5 집어넣으면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가겠지. 그죠? 이렇게 쭉쭉 갈 거고요. 반대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도 넣어볼 거거든요. 왜 그런 값을 넣었냐면 요거 이렇게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x가 2, 3, 4면 얘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2, 3, 4면 얘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x가 2분의 1일 때 y는 2고요. x가 3분의 1일 때 y는 3이고요. x가 4분의 1일 때 y는 4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점을 이렇게 찍었는데 점 찍은 거 사이사이는 당연히 그냥 부드럽게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그림을 완성시켜 보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유리함수 그래프가 돼요. 근데 이제 얘가 다는 아니고요. 또 있어요. 누가 또 있냐면 x가 0만 아니면 된다고 그랬지 꼭 양수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수도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 넣어보고요.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거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분의 1, 마이너스 3, 3분의 1 이런 거 지나가고요.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요. 그래서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유리함수 곡선이 돼요. 그리고 참고로 x축이랑 y축을 좀 더 길게 그려보면 이렇게 하고 이 위로도 계속 올라가고 밑으로도 계속 내려가는데 아까 정의역에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랬거든요. x에 0은 집어넣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좌표 평면에서 x가 0인 곳은 어디냐면 y축이에요. 그 말은 x에다 0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라는 말은 이 노란색 곡선이 y축이랑은 안 맞나요? 그런 뜻이에요. y축 위에 그림이 그려지진 않아요. 그런 뜻이라고. 그죠? 보시다시피 이 노란색 선은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영원히 올라가거든요. 흰색 선이랑 닿지 않아요. 닿을 똥 말 똥 계속 올라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도 계속 가면 안 닿아요. x에다가 아무리 큰 숫자를 집어넣어도 즉 오른쪽으로 아무리 가도 y의 값이 0이 되진 않거든요. 10억 분의 1은 0이 아니잖아요. 뭐 거의 0이나 다름없는 아주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얘는 아무리 가도 0이 되지 않고요. 아무리 가도 0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가도 0이 되지 않고 아무리 가도 0이 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아까 정의역과 치역에서도 나오는 얘기고요. 이거를 이렇게도 설명해요. 그래서 x축이나 y축 자체에 이 노란색 곡선이 가까워지긴 하지만 닿지 않아. 그런 의미로 점근선이라고 표현해요. 점차 근접하는 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가까워지는 선이야. 가까워진다는 건 다시 말하면 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닿아버리면 그건 가깝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접만 하는 선이에요. 이 점근선이 어디냐 하면 x는 0하고 y는 0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이 유리함수 곡선의 점근선이다. 그 얘기예요. 이 점근선 정의역, 치역이랑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x가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x는 0에 접근만 하는 거예요. y는 0이 아니기 때문에 y는 0에 근접하기만 하는 거라고요. 그죠? 이거랑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라는 것이고 이 점근선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특히 유리함수 곡선 그림을 그릴 땐 점근선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건 그림을 안 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 풀다가 그래프 그리세요. 이거 안 그리면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거고요. 심지어 유리함수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오늘 말미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래프를 그려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프를 안 그리면 못 푸는 문제들이 나와요. 운 좋으면 그래프 안 그리고도 풀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운 좋아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문제집에서는 운 좋게 그런 문제를 잘 안 내겠죠.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낼 거라고요. 그림을 그릴 때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점근선을 먼저 그리셔야 그 다음에 대충 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내가 여기다 그릴 때 x축, y축도 안 그리고 그림을 어떻게 그려? 못 그리잖아요. 얘를 벗어나서 이렇게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경계선들을 먼저 그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계선을 그어 놓고 나서 이렇게 근접하게끔 왔다가 근접하게 가는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게 정확히 1,1이냐 아니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하지. 그건 별로 안 중요해. 대충 그리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근선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경계가 돼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역을. 그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려놓은 김에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아까 여기서 y는 x분의 1 그랬는데 이 x를 이쪽으로 넘기면 x 곱하기 y는 1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 y를 분모로 넘기면 어차피 y는 0이 아니니까 이거 x는 y분의 1 이렇게 돼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 됐냐면 얘랑 서로 x랑 y가 서로 자리를 바꾼 꼴이 돼버렸죠. 이게 내가 그린 그림인데 이거랑 이거는 완전히 똑같은 식이거든요. 근데 얘랑 얘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 녀석이냐면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꾼 거예요.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꿔서 식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결국 이거나 둘이 똑같은 식이래.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림 자체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걸로 하면 좀 그렇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뭐야, 원점 지나는 거야, 이거?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도 시켜봤자 그대로 일치하더라 라는 소리예요. 이 그림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딱 칠판 딱 접으면 둘이 만날 거 아니냐 그 소리예요. 되죠? 얘뿐만 아니라 눈치챘겠지만 아직 못 챘으면 이제 눈치채세요. 이거는 y는 마이너스 x거든요. 요거는 y는 x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완전히 대칭이에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을 여기다 대고 접어서 올리면 위에 거랑 싹 겹칠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심지어 하나 더 있어요. 요거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보통 점에 대해서 대칭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못 박아놓고 180도 돌려서 겹치는지 보는 거거든요. 이거 여기다 못 박아서 180도 이렇게 딱 돌리면 얘랑 겹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얘를 180도 돌리면 쟤랑 겹칠 거고. 그러니까 얘는 지 스스로가 점근선의 교점. 그냥 이렇게 씁시다. 원점. y는 x라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지 스스로가 그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리함수 곡선이 갖는 특징들이에요.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더 해볼 거냐면 y는 x분의 1을 그렸는데 y는 x분의 2를 그려볼 거예요. 분자의 값을 키우는 거야. 우리 보통 여기다가 k라는 값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y는 x분의 k 이렇게 해서 이 k를 변화시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숫자를 하나 키워봤다고요. y는 x분의 1이었던 걸 y는 x분의 2로 바꾼 거야. 숫자들 넣어보면 돼요. 얘도. x에다 1, 2, 3, 4 넣어볼 거예요. x에 1 집어넣으면 y는 2 나옵니다. 아까 얘는 1,1이었잖아요. 1,2는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지 뭐. 얘보다 위에. 2 넣으면 1 나와요. 2,1이에요. 3,3분의 2고요. 4,2분의 1이에요.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4 나오네요. 이만큼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또 이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안 보여.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쪽에만 있는 거 아니죠? 이쪽에도 있겠죠? 얘로 그려보면 여기랑 어디냐? 여기냐? 뭐 대충 그리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럼 이 주황색 곡선은 y는 x분의 2인데 y는 x분의 1하고 y는 x분의 2를 보면 y는 x분의 2가 약간 더 밖으로 밀려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점을 기준으로 약간 더 바깥쪽으로 밀려났다고요. 그 외 특징은 다 똑같아요. 얘도 아무리 가도 x축이랑 안 만나고요. y축이랑도 안 만나요. 그러니까 x축이나 y축 자체가 점근선이 될 거고요. 원점 대칭이고 y는 x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에요. 그죠? 뭐 하나 더 해서 y는 x분의 3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1,3 지나는 거야. 1,3 지난다고요. 눈치챘죠? 3,1 지나겠죠? 뭔 소리야? 밖으로 더 많이 밀려났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지. 밖으로 더 많이 밀려나서 이런 곡선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즉 k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구나 라는 걸 의미해요. 그죠?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k 값이 다르면 겹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구겨진 정도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요. 얘를 어떻게 요 노란색을 어떻게 잘 움직여 어떻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주황색이나 초록색이랑 겹치지 않을까? 안 겹친다고요. k 값이 다르면 겹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서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 k가 마이너스 1인 거 얘도 숫자 넣어보면 x에 1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요. 1, 마이너스 1을 지나요. 이젠 여기에 있어요. 2, 마이너스 2분의 1
3, 마이너스 3분의 1, 4, 마이너스 4분의 1.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2분의 1, 3분의 1 등등등이니까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얘도 여기만 있는 거 아니고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오히려 y는 1이 나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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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얘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눈치챌 수 있는 걸 보자면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비교하자는 거예요.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마음의 평화가 생기죠. 응. 뭐만 달라진 거냐면 분자에 있는 부호만 1에서 마이너스 1로 달라진 거예요. 완전 다 똑같이 생겼고 뭐만 다르다. K가 1일 땐 1, 4분면이랑 3, 4분면에 생기는데 K가 마이너스 1로 바뀌었더니 2, 4분면이랑 4, 4분면에 생기더라.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죠? 심지어 노란색 곡선을 이렇게 이쪽으로 접으면 파란색이랑 겹치겠죠. 이제는 노란색이랑 파란색은 대칭이동 시키면 겹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호만 다른 녀석이기 때문에.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2하고 3은 절대값 자체가 달라서 곡선의 형태가 좀 달라요. 구겨져 있는 정도가 다르다고. 곡률이 다른데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잖아요. 부호만 다른 거지 구겨진 정도는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란색을 뭐 Y축 대칭이동 하면 파란색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얘기인데 K가 양수면 X랑 Y랑 둘이 곱해서 양수다 그런 이야기니까 1, 4분면이랑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고 K가 음수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분모 올리면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즉 0보다 작아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 부호가 달라야 돼서 2, 4분면이랑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진다. 그런 뜻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제가 여러분 처음 배우는 거라서 좀 정밀하게 그리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까지 막 아주 확실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연습장에 그림 그릴 땐 너무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되고 대충 그리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y는 뭐 x분의 5 그릴 거야. 그러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k 값이 양수네. 오른쪽이랑 왼쪽에 생기는구나.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물론 이게 원래는 1,5고 뭐 2,2분의 5고 2분의 5,2 막 이게 해야 되지만 그냥 안 하고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그려놓고 나서 야 여기다가 y는 x분의 3 그래프 하나 더 그릴 거야.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k 값이 작죠.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이야기냐면 원점에 더 가깝게 그려줘야죠.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라고. 얘가 더 작은 숫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상대적인 크기 정도만 아시면 상대적인 위치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아주 정밀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건 x축이나 y축이랑 닿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점근선에 닿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그죠? 그것만 조심해서 그림 그려보시면 되고요.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 딱 이렇게 x축, y축에 있는 그림만 나오지 않아요. 당연히. 이건 가장 기본이고 얘를 이제 뭐 할 거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해볼 텐데 대칭이동보다는 평행이동이 좀 더 골아프니까 평행이동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평행이동은 우리가 그 수학상 제일 마지막에 배웠는데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만 딱 얘기하자면 어떤 도형 또는 함수를 즉 fx, y는 0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 대신에 x-p를 쓰는 거고 y 대신에 y-q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걸 기억하면 된다고요.
x라고 써있는 문자 대신에 x-p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y라고 써있는 문자 그 자리에다가 y-q라고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고. 평행이동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봐봐요. 원래는 y는 x분의 1이라는 녀석이 있대. 이걸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1, 좀 그런가? x축으로 2,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럼 저 식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x 대신에 x-2를 쓰는 거고 y 대신에 y-3을 쓰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근데 요 빼기 3은 좀 보기 싫어서 요것만 우변으로 딱 넘기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냐면 y는 x-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걸 쳐다보면 아 원래 x분의 1이었던 걸 2, 3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 가지고 그래프 그릴 거야. 이걸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원래 곡선은 x축, y축에 점근선 자체가 x축, y축이었고요. 원래 있는 걸 노란 걸로 그리자면 y는 x분의 1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이렇게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대. 그럼 이 노란색 곡선만 2, 3만큼 평행이동하는 건데 이것만 옮겨 가시면 안 되고요. 원래 이 노란색 곡선의 점근선이었던 녀석도 같이 따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점근선이 y축이었는데 이제는 y축이 아니라 x는 2가 점근선이라고. y는 3이 점근선이 됐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곡선을 그리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야 노란색을 제대로 2, 3만큼 평행이동한 그림이 되더라라는 거야. 말했지만 점근선이라는 건 이 곡선을 그리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이 점근선을 그리지 않으면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허공에다 대고 이 노란색 곡선을 이동한 걸 그려봐. 그거 어떻게 그려? 못 그린다고요. 그래서 점근선이 필요한데 점근선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원래는 x는 0, y는 0이었던 녀석이야. 이거를 평행이동하면 점근선도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돼요. 곡선만 가는 게 아니고 이 곡선을 그리는 기준선도 같이 옮겨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만 알면 점근선도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x는 2, y는 3이 평행이동된 점근선이고 그걸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좀 일반화해서 써보면 요거 지울게요. 원래 y는 x분의 k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 곡선이 있었는데 이것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평행이동한 결과는 y-q는 x-p분의 k인데 마이너스 q는 꼴보기 싫어서 우변으로 넘겼다고요. 이런 모양새가 되고요.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분모에 x만 있었는데 이제 x-p가 됐고 이 덩어리밖에 없었는데 뒤에 q라는 녀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보고 아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눈치채시면 되고요. 요거 그대로 다 가지고 올 건데 평행이동한 상태로. 그러니까 원래 얘는 정의역이 이거고 치역이 이거였거든요. 그럼 요 녀석은 정의역이 누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x는 p가 아닌 실수 전체예요. 모든 실수. 원래는 0을 못 넣었었는데 평행이동 해버렸으니까 이제 0은 넣을 수 있잖아요. p를 못 넣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아니면 이렇게 보면 되죠. 그냥 분모가 0 되는 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에다 0을 못 넣는 거였기 때문에 못 넣는 거였잖아요. 얘는
x에다 p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 되기 때문에 p는 못 넣는다 그 얘기예요. 또 튀어나오는 치역의 경우엔 q가 아닌 모든 실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 자체가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q도 튀어나올 수 없다. y가 그냥 q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점근선은 누가 될 거냐면 x는 p랑 y는 q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라는 거예요. pq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점근선도 따라온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림 다시 아까처럼 그려서 원래 요게 x축이고 왜 이거야? 요게 y축이고 그림이 요렇게 있었던 녀석을 1위로 평행이동했어요. P, Q.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려놓고 나서 보면 우리 아까 전에 요 노란색 곡선의 경우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거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그럼 주황색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리 없죠.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도 당연히 옮겨갔을 거예요. 어디로 갔을 거냐면 2, 3만큼, PQ만큼. 그러니까 이 녀석은 P, Q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예요. 이건 점근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점근선이 X는 P, Y는 Q이기 때문에 P, Q라는 점은 점근선의 교점이고요. 이 주황색 곡선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었던 걸 얘를 PQ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얘를 PQ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그죠? 기준이 되는 모든 녀석이 다 같이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가거나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쓰려고 바로 쓴 건데 직선의 방정식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역시나 점근선만 찾으시면 필요한 거 다 그거잖아요. PQ 뭐 PQ 여기도 PQ 여기도 PQ 점근선이 어디인지만 찾으시면 유리함수 곡선을 그리는 건 사실상 뭐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대충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런 거라고 y는 뭐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3분의 5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치면 그림을 그릴 때 얘는 어쩐다고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1이라고요. x가 마이너스 3인 건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값 마이너스 3 그리고 이 식 전체가 0일 때의 y값 마이너스 1 그 두 개가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x축이랑 y축이 있을 때 x축에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하고 y는 마이너스 1하고 요거 두 개가 점근선이 되고요. 보니까 k값이 5 이렇게 생겼네. 그죠? 5라는 건 양수니까 얘를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의 그림 그려지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랑 이렇게 그려질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점근선의 위치만 잘 찾으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또 순순하게 끝날 일이 아니야. 왜 이렇게 순진하게 끝나지 않냐면 주어질 때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점근선도 바로 보이고 k의 값도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식을 줄 때 저렇게 주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럼 저걸 쳐다보고 유도하면서 그래프를 그리세요라는 거예요. 저걸 보고 점근선도 찾으셔야 되고 K도 찾으셔야죠. 근데 찾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 분자의 X가 없어지면 된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 좀 전에 유리식 할 때 그런 거 했죠. 분모가 1차고 분자도 1차야. 분자의 차수가 없어져야 돼. 상수항만 남아야 돼. 그럼 어떤 꼴을 만들 거라고? 아이고. X-2분의 얘랑 똑같은 게 있어야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앞에 누가 와야 돼요? 3이 와야죠. 3x거든. 3이 와야 돼. 그래야 3x-2 해서 얘가 밑으로 떨어져서 3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쓴 게 -6이네. 그죠? 그러면 더하기 6을 해야 원래 거랑 같아지고 1까지 붙었으니까 더하기 7 이렇게 생긴 거네.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x-2분의 7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거예요. 얘를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요. x축, y축에 x는 2, y는 3 점근선이고 7이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양수네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쪽에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엄청 귀찮거든요. 신경질나고 짜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빨리 찾는 방법을 책에서 알려줘요. 다 필요 없죠. 이제 다 지우고. 어떻게 할 거냐면 빨리 찾는 방법이 뭐냐면 아주 완전히 일반화시켜서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 a, b, c, d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야. 점근선 하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보자마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얘를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해봤자 분모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죠? 분모에 있는 x-2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x가 2다 라는 건 여기서도 알 수 있다고.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이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 하나가 점근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x가 -c분의 d라는 거. 얘가 점근선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식을 약간 바꾸셔야 되거든요. 변형을 해야 되는데 해보면 cx 더하기 d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도 cx 더하기 d라는 게 있어야 돼. 그런데 x 앞에 a가 붙어 있거든요. x 앞에 a가 붙어 있으니까 여긴 누가 와야 되냐면 c분의 a라는 게 와야 돼. 그래야 c가 약분돼서 ax 이렇게 되거든요. 그 뒤로는 뭐가 오지? 땡땡땡 뭐가 와. 온다 쳐요. 그렇다 치고. 얘는 숫자만 남을 거잖아요? 결국 남는 건 누구냐면 cx 더하기 d분의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c분의 a. 얘가 남을 거라고. c분의 a. 얘가 또 하나의 점근선 c분의 a예요. y는 c분의 a. 과정 자체는 저거랑 똑같은 거야. 분자에 있는 x를 띄어내리고 싶은데 떼내려면 괄호 쳐놓고 앞에 누가 올 수밖에 없냐면 c분의 a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서 얘 밑으로 떨어뜨리면 그냥 c분의 a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점근선이야. 보자마자 이거 안 해도 알 수 있다고요. 왜? 첫 번째로 얘는 분모 0 되도록 하는 거.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하나의 점근선이고요. 또 하나는 c분의 a인데 c분의 a는 누구야?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에 비해요. 그걸 보시면 바로 점근선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분모가 0 되는 거, 또 하나는 x 앞에 개수. 이거 두 개 가지고 점근선을 바로 찾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점근선을 바로 찾고 나면 그림 쓱쓱 그리면 돼. 해놓고 나서 좌표 아무거나 하나 찍어보는 거예요. 만만한 거 0이니까. 0 같은 거 대입해서 혹시 0이 안 되면 다른 거 대입해 보시면 되고요. 대입해서 좌표 하나만 잘 찍어보시면
이쪽에 그림이 그려지는지 이쪽에 그림이 그려지는지가 결정이 나요. 저거 다시 그려보면 이런 건데 x-2분의 3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대요. 맞나? 그럼 얘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점근선을 먼저 찾을 거야. 점근선 어디냐면 분모 0되도록 하는 거. x는 2. 그리고 x 앞에 들어있는 개수 1분의 3. y는 3. 이거 두 개가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x축, y축에 x는 2하고 y는 3. 점선으로 찍읍시다. x는 2하고 y는 3 이렇게 그어놓고 나서 이제는 이쪽에 그림이 그려지는지 이쪽에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미친 척 0 대입했다고요. 0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0,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간대요. 0,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그죠? 여기에 0, 0이니까 여기보다 조금 밑에 있다고. 요 점을 지나간다는 건 노란색 점선이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을 뚫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 벗어날 수 없는 경계인데 여기에 점이 찍혔다는 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그림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럼 반대로 이쪽에도 하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뭐. 이렇게 양쪽으로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K가 양수인가 봐. 7인가 뭐 아까 그랬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보면 점근선 찾을 거야. 점근선 먼저 찾을 거예요. x는 분모 0 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 y는 x 앞에 개수 2분의 5.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저 두 개가 점근선이니까 x축, y축 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5 얘가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은 아무거나 대입한다고 0 이런 거 대입해보면 되죠. 0 대입해보면 0,0이네. 1분의 0이니까 0,0을 지난데 0,0을 지난데 여기 있잖아요. 노란색 점선이 점근선인데 요 점을 지나간다는 건 그림이 이렇게 하나랑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거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유리함수 곡선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 점근선.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점근선이에요. 점근선만 잘 찾을 수 있으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가서 보면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 정의역 치역을 구하세요예요. 해야 되겠니? 이거 점근선 어디? x는 1, y는 3. 정의역은 x는 1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3 아닌 모든 실수. 그죠? k 값이 5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생길 거예요. 오른쪽 위에랑 왼쪽 아래에.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여기 뭐 해보시고요. 뭐 연습 삼아. 왜 이래? 제가 칠판에 들었던 예제보다 더 쉽죠? 유리함수 곡선이야. 그래프 그리고 점근선 정의역 치역 구하래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차피 점근선이 필요했다고. 그죠? 이거 점근선은 어디라고? x는 마이너스 1, y는 2.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이랑 y축에 x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기고요. y가 2라는 건 여기네요.
그리고 나서 뭐 0 같은 거 대입해보면 0,1 지나가는 거네. 그지? 0,1이 어디 있냐면 0,1은 여기 있죠. 여기 점근선이 2이기 때문에 1은 얘보다 밑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요 곡선이 꼭 지나가는 점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얘랑 얘가 기준선인데 요 점을 지나간다는 건 벗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줘야지 뭐. 여기하고 여기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정의역은 정근선 찾았잖아.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만 잘 그려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저 녀석은 요 녀석을 어떻게 평행이동해서 만든 거다. A, B, C를 구하래요. A가 필요 없으면 사실은 뭐 구하라는 거냐면 점근선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평행이동하면 점근선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점근선 어디죠?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 그죠? 이거니까, X가. X 앞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한 거예요. 그럼 얘가 될 거라고. 얘는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니까. 그치? 근데, A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을 바꿀 거예요. 우리 아까 분자의 차수 낮추는 것처럼. 낮춰보면 분모가 x 더하기 3이거든요. 분자에도 x 더하기 3이 있어야 분수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앞에 개수로 누가 와야 되는 거라고? 가 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죠? 요거 x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6이네. 그지? 근데 여기 2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얘가 와야죠. 그래야 이거랑 똑같은 식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써보면 x 더하기 3분의 8 마이너스 2더라. 그 얘기고요. 얘는 x분의 8을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A, B, C는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말했지만 B하고 C는 그냥 점근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A 값 때문에 요렇게 식을 좀 변형을 해서 요 8을 찾으셔야 돼요. B랑 C는 그냥 점근선 물어보는 거라고. 원래 점근선이 X는 0, Y는 0 이었으니까.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그냥 점근선 찾으세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문제에서 뭐래요?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거 고르래요. 평행이동에서 겹쳤다는 건 K의 값이 똑같다 그 소리 하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우리 그림 그리면서 X분의 1, X분의 2, X분의 3 그래프 그렸잖아요. 그거 세 개는 평행이동 한다고 겹치지 않아요. 구겨져 있는 정도가 다르거든. 근데 평행이동에서 겹쳤다는 건 그 구겨져 있는 정도가 같다는 이야기니까 K가 다 똑같아.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들을 다 예쁘게 바꿔서 K 값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부터 찾으면 분모가 x-2야. 분자도 x-2가 있을 거예요. 앞에 2네. 2가 왔네.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기 1 이렇게 하셔야 얘랑 똑같아지죠. K가 누구다? 1이다 그 얘기예요. 얘는 밑으로 떨어질 거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 x-2분의 1 더하기 2. 1이 여기 있다고요. 얘도요. x 더하기 1이야. 분자에도 x 더하기 1이 있어야 돼요. x 앞에 개수가 3이에요. 더하기 3이네. 더하기 5잖아요. 더하기 2가 와야죠. 그러면 얘랑 얘는 둘이 안 겹치겠죠. 이것의 k 값은 2니까. 얘는 x-1분의 똑같이 x-1이 와야 돼요.
2x니까 2가 오면 되고 마이너스 2네요. 더하기 2가 오면 되죠. 요 녀석의 k값은 2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서로 겹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무슨 소리일지만 파악해보면 되죠. 유리함수야.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유리함수 곡선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점근선의 교점. 그죠? 점근선 어디라고? x는 2, y는 마이너스 2. 분모 0 되는 거 x는 2, 그리고 x 앞에 개수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2와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니까 2, 마이너스 2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라고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밑에 보시면 직선이에요, 이번엔. 그런데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원래 유리함수 곡선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인 건 나왔으니까 이 둘이 어딜 지나간다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간다고. 점근선 어디냐면 x는 마이너스 2, y는 1이에요. 이 직선이 요 점 지나가면 된다고. 마이너스 2 넣어서 1 나온대요. a는 3이네. 마이너스 2 넣어서 1 나온대요. b는 마이너스 1이네.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점근선만 잘 찾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녀석이에요. 다음은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여기 좀 잘라서 볼까? 그림과 같이 저 따위로 생겨먹은 함수가 0,4를 지나고 점근선이 x는 마사, y는 1이에요. 뭐야, 다 나왔잖아. 원래 이거는 점근선이 어디예요? 요 녀석만 잘라서 보면 x는 마이너스 c, y는 a. 이거 두 개가 점근선이잖아요. 분모 0 되는 거 마이너스 c, x 앞에 개수 a. 근데 이게 뭐래? 마이너스 4래. 이게 뭐래? 2래. 그럼 a랑 c는 그냥 바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a는 2고 c는 4란 이야기니까 저 유리함수 곡선 다시 써보면 x 더하기 4 분의 2x 더하기 b. 이 b를 찾는 방법은 뭐다? 0,4를 지난대요. 0 대입해서 4가 나왔대요. b가 16이구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문제 땄는데 너무 쉽게 풀려버렸네. 다음에 나오는 주제는 최대 최소인데 이거는 몇 분이니? 50분? 이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이거 왜 어렵지 않냐면 유리함수라는 거 우리 그림을 그려봐서 알지만 점근선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곡선을 그렸을 때 생긴 모양이 주황색처럼 이렇게 생겼던가 아니면 연두색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보시면 점근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작아지든가 계속 커지기만 해요. 주황색만 먼저 보시면 범위를 어떻게 자르든 이렇게 잘라보면 계속 내려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잘라도 계속 내려가는 중이거든요. 계속 내려가는 중이라는 건 왼쪽에 있을수록 값이 커지고 오른쪽에 있을수록 작아진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으면 커지고 오른쪽에 있으면 작아져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점근선이 그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점근선이 포함되어 있으면 최대값은 없어요. 이거 영원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소값도 없어요. 영원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면 이런 식으로 그때는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는 거예요.
초록색도 마찬가지지. 초록색의 경우도 범위를 이렇게 자르면 이때는 왼쪽이 작은 거고 오른쪽이 큰 거예요. 왼쪽이 작은 거고 오른쪽이 큰 거예요. 얘도 점근선만 포함 안 돼 있으면 계속해서 증가만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양쪽 끝에 값이 하나가 최대고 하나가 최소예요. 2차 함수 정도나 돼야 뭐 공부하고 다시 갈 게 있다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려가다 올라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잘라지면 좀 어떻고 뭐 이렇게 잘라지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기만 하기 때문에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찾는 게 오히려 쉽다고요. 범위 잘 보고 점근선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양쪽 끝에 값으로 최대값, 최소값 찾으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크냐 작으냐도 그냥 둘이 대입해서 산수해봐.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지. 그렇게 계산될 거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면 얘 뭐 치역을 구하세요 그 얘기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나오는 y값 보란 이야기인데 얘는 범위 안에 점근선이 들어있어요. 그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뒤에 보면 뭐 이런 거야.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대.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계산하시고 2 대입해서 계산하시고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라고요. 원래는 그림 그려봐야 되지만 그림을 그려볼 필요도 없이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아니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0이다 그랬거든.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랑 a 집어넣었을 때 하나는 2고 하나는 0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2고 누가 0이 될지를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b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제 요 조건 만족하는 값을 골라보시면 돼요. 풀어볼까요 이거는? 보면 너무 쉽게 풀면 좀 그런가?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건데 그림을 그려본다고 치면 이거 점근선이 1하고 3이라는 건 알았거든요. X축 Y축 점근선이 X는 1 Y는 3 이 상태에서 아무 좌표나 0 대입해보면 0, 마이너스 b를 지나가요. 그죠? 그런데 b가 마이너스 3보다 크대? 그럼 마이너스 b는 3보다 작다 그 얘기잖아요. 그지? 0, 마이너스 b를 지날 건데 마이너스 b는 3보다 작대요. 그럼 0, 마이너스 b는 얘보다 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어딘가 지나간다고. 얘보다 밑에 어딘가 지나간다고 대충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2에서 a로 잘랐더니 최대가 2고 최소가 0이래요. 둘 중에 언제가 최대겠어요?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죠. 왜냐하면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잘랐다고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a로. 그래서 이때가 더 큰 값이고요. 즉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가 2가 나올 때고요. a를 대입했을 때가 0이 나왔을 때다라는 소리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해가지고 2다. 그걸로 b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대입했더니 0 나왔대. 그걸로 a 방정식 풀어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얘도 헷갈리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 그려보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는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마지막 두 개가 남았는데 어렵지만 중요한 거라 가지고 그냥 쭉 할게요. 하나 역함수고요. 하나 직선과 위치 관계인데 역함수는 요거 외우시면 되거든요.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해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정의역이랑 치역만 잘 조절하시면.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대로 그냥 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기억할란가 모르겠다만 제가 어제 수업하면서도 그랬지만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지 않으면 역함수를 구할 일이 잘 없어요. 뭐 f 역함수 5 그러면 5가 나오도록 하는 값을 찾으세요 그 얘기 하는 거라서 실제로 역함수를 찾을 일은 거의 없는데 유리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해서 5를 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역함수 구하는 거 한 번은 여러분이 해보실 필요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x랑 y랑 자리 바꾼 다음에 y는 2라고 정리하면 돼요. 근데 유리함수는 1대1 대응이 맞아요. 그러니까 x랑 y랑 자리를 바꿀 거고요. y는 2라고 정리해야 되니까 y를 한쪽으로 몰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을 이쪽으로 모아볼 거예요. 그러면 cxy 더하기 dx가 ay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y끼리 모으고 아닌 것끼리 모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좌변으로 넘겨서 묶어보면 cx-ay고요. 마이너스 d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붙어있는 개수로 나누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y는 cx-a분의 마이너스 dx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얘가 서로 역의 관계에 있어요. 역함수? 모양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거 매번 A, B, C, D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매번 이 과정을 거쳐서 찾을 거기 때문에 그냥 저 A, B, C, D의 상태를 외워버리면 돼. 그리고 나서 숫자를 잘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면 이런 거예요. B하고 C는 그대로 있어요. 안 바뀝니다. 이 둘은 안 바뀌고요. A하고 D는 서로 자리가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B하고 C는 가만히 있고 A랑 D는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 y가 2x 더하기 5분의 x 빼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치면 이것의 역함수는 어찌 생겼냐면 2하고 마이너스 3은 안 바뀐다고. 2x랑 마이너스 3은 가만히 있고요. 얘랑 얘가 서로 자리가 바뀌고 부호가 바뀌어요. x 앞에 개수 1이거든요. 걔가 이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 더하기 5였잖아요. 1위로 올라가서 마이너스 5x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역함수 구하면 그냥 이거라고. 본 것처럼 2하고 마이너스 3은 가만히 있고요. 1하고 5가 서로 자리가 바뀌고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한 줄 만에 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이 모양만 기억하시면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한 줄 만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아까 말했죠. 앞에서 역함수 문제 풀 때 f 역함수 5는 그러면 뭘 집어넣어야 5가 나오는지를 원래 고민하는 거거든요.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이걸 k라고 두면 fk가 5구나. 이거 방정식을 푸는 건데 유리함수는 아니야. 유리함수에서 f 역함수 5 구하세요. 그러면 방정식 푸는 것보다 이게 편해요. 방정식을 풀면 분모에 막 있어가지고 넘겨서 막 하고 막 이걸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유리함수의 경우엔 f 역함수 5를 구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유리함수 역함수를 구해버릴 거예요. 한 줄이면 구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5를 대입한다고요. 그게 훨씬 편한 방법이니까. 그게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역함수를 구해서 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직선과의 위치 관계인데 얘는 아예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 녀석이 유리함수에서 제일 마지막 주제고요. 최종판이에요. 그림도 그리셔야 되고 막 식도 써야 되고 그렇거든요. 제일 어렵고 중요하고 시험에 당연히 나온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 곡선이랑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림 그려보자고요. 유리함수 곡선 그릴 거야. 뭐부터 찾는다고요? 점근선 어디다?
x는 2, y는 1. 되죠?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x축, y축, x는 2, y는 1 이렇게 생겼고요. 0 대입해보니까 0,3을 지나가네요. 그죠? 0,3은 어디쯤에 있을 거냐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야. 그래서 그림이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 주황색 곡선이 요 녀석이 돼요. 얘는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네요. 그죠? 기울기가 1인 직선에 y절편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기울기 1인 것 중에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봐요. 얘는 안 만나죠. 얘 계속 이렇게 벌어질 거고 얘도 계속 벌어질 건데 얘는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중이니까 안 만나잖아요. 그죠? 얘가 너무 많이 위로 올라가 버리거나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죠? 얘도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중이고 밑에 것도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중이잖아요. 근데 원하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래. 어떤 상황이란 이야기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또는 이런 상황이라고. 접하는 상황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빨간색 상황일 때의 A의 값이 얼마니? 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쟤와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 보통 교점 찾을 때 방정식 풀죠. 교점이라는 건 방정식의 해잖아. x-2분의 x-6이 x 더하기 a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풀 건데? 어떻게 풀 거야? 분모에 있는 x-2 넘겨야죠. 이쪽으로. 그리고 나서 2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이거 만족하는 실근 1개, 이거 만족하는 실근 1개. 2차 내 실근 1개, 뭐 보란 이야기예요? 그 스탠딩 책상에 그렇게 셋이 쪼르륵 앉아서 목만 나와 있어 지금. 2차 방정식 실근 1개, 뭐 보란 이야기예요? 판별식. 원래는 유리함수였어. 유리식이었다고. 근데 이거 풀기 위해서 분모에 있는 x를 1위로 옮겼어요. 전개해보면 2차식 될 거잖아. 2차 방정식인데 교점이 하나, 실근이 하나, 실근 하나. 2차 방정식 실근이 하나라고. 판별식이 0이다. 가지고 a를 찾으면 된다고요. 마저 풀어보면 우변만 먼저 전개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얘까지 다 처리하시면 x제곱 더하기 a-3의 x 마이너스 2a 더하기 6이 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좁네. 판별식을 써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어야 한다고요. 한 점에서 만나니까. 마저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8a 마이너스 24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5는 0. 그래서 5하고 3에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a가 마이너스 5던가 3이란 이야기고, 와서 보시면 요 빨간색 곡선은 y절편이 마이너스 5고요. 요 빨간색 직선은 y절편이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y는 x-5, 얘가 y는 x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얘는 그림 그리긴 했는데 사실은 식으로만 문제가 찾아졌거든요. 그 밑에 하나 더 풀 거예요. 310번.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예제는 얘 때문에 정역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식으로 못 찾아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못 풀어요. 완전 못 풀어요. 아까 위에 있는 것도 경우에 따라선 그림이 아니면 못 푸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식으로만 푸는 문제인지 그림이랑 식이 다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림으로만 푸는 건지는 그림을 그려봐야 알아요. 식을 찾아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려보고 나서 아 이건 식으로만 하면 되는구나. 아 이건 그림으로만 할 수 있는 거구나가 판단이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요. 유리함수 곡선이야. 뭐부터 찾는다고요? 대칭축 아니야. 대칭축 아니고 점근선. 어디냐면 x는 1, y는 3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그려보면 x축에 y축에 x는 1, y는 3 이렇게 생겼고요. 0 대입해보니까 0,0 지나가네요. 그죠? 0,0을 지나간대. 요점 지나간대요. 그래서 그걸로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 생겼고 이쪽에도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 주황색 곡선이 저 유리함수 곡선인데 정역의 범위가 2에서 4로 잘라져 있거든요. 아까 여기 점근선이 1이었기 때문에 2는 여기쯤에 있고요. 4는 또 여기쯤에 있을 거야. 그래서 2에서 4로 잘라보면 실제로 살아남는 건 요 사이에 있는 것만 살아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써먹을 수 있다는 거고 아마 필요할 것 같아서 좌표를 실제로 찾아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였거든요. 2를 대입해보면 2,6이 나오고요. 4를 대입해보면 4,5, 1, 2, 3, 4,4가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2,6에서 4, 사이에 이렇게 휘어진 부분만 요 정의역 때문에 살아남은 부분이 되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요 직선이 만난대. 이 직선은 A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는 녀석이에요. 하지만 A 값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죠. 그 점 어디냐면 1,0이다. 왜냐면 얘는 또 이렇게 생겼잖아요. y만 넘기면 ax-a-y는 0이고요. a 값에 관계없이니까 a로 묶으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요. a가 붙은 것도 빵, 안 붙은 것도 빵. 항등식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x는 1, y는 0이어서 1,0이라는 점을 꼭 지나가더라라는 거야. 1,0은 하필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에 저 빨간색 곡선이랑 만나게 하려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는 소리고요. 이렇게 생기면 안 만나죠. 올라가야지. 어디까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사이에 요 사이에 직선이 들어있어야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만나더라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랑 얘 사이에 들어있다. 이것의 기울기 찾으셔야 되고 요것의 기울기 찾으셔야 되고 두 기울기 사이에 A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가 아까 말했지만 1,0이거든요.
1,0에서 4,3까지래. x축으로 3 늘어났고요. y축으로 4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4 이렇게 생겼고 얘는 2,6이거든요. 1,0이었어요. x축으로 1 갔고 y축으로 6 갔어요.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1분의 6이에요. 그래서 a라는 건 3분의 4보다는 커야 되고 6보다는 작아야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보시면 식은 쓴 게 없죠. 뭐 판별식을 쓴 것도 아니고 뭐 방정식을 푼 것도 아니고요. 얘는 그림 그려서 여기 갈 때 여기 갈 때 이렇게 그냥 푸는 거거든요. 이건 식이 하나도 쓰인 게 아니죠. 그냥 그림 가지고 푸는 거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림으로 푸는 문제인지 식으로 푸는 문제인지는 그림을 그려보셔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일단 그림 그리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해서 남은 시간 동안 유제를 지금 좀 풀기 시작하시고요. 유리함수 유제. 뭐 적지 않지만 그래프 그리는 문제들인데 여러분 손으로 그려보지 않으면 이거는 금방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연습장에다가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가면서 문제 풀어보세요.